행복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데 달렸다. 유혹을 이겨내고 행복을 얻는 비결 5가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절제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는 새로운 옷과 좋은 차를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지를 가면 누구보다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서 알겠지만 새로운 옷을 입어도 좋은 차를 타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지를 가봐도 그 행복은 순간일 뿐 지속되지가 않는 걸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항상 불안과 불만족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제 기술의 이 저자는 행복을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이 내면의 욕망에 자신이 휘둘리게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뒤처지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백만장자들의 그 공통점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책을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백만장자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이 절제성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절제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백만장자들을 만드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마인드였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그리스어로 소프로시네라고 불리는 이 절제를 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춰야 할 품성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회적, 윤리적 활동에서 절제가 당연히 필요했다라는 말이죠. 고대 그리스인에 따르면 모든 일에서 절제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와 관대함 같은 덕도 익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덕을 익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덕이 바로 절제 기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세상 모든 일을 다 해내려고 애쓴다면 진짜 정작 특정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많은 것들을 욕망하고 갈증을 유발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정신적으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그리고 지속해서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 통제와 절제라는 것을 좀 오해할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무슨 스스로의 학대하는 자학이나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욕구를 모두 부정하고 이 엄격한 이 금욕주의로 가는 걸 이 절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청교도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신을 모든 것들 금욕을 하고 모든 욕망을 다 억제해버리는 걸 이 절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토대로 해서 이 어깨에 놓인 이 책임을 기꺼이 짊어진 채 이 최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이 필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모든 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행복을 얻는 비결, 그 원칙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선택지를 줄이는 겁니다.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절제를 다룬 것인데요. 우리는 뭐든 많으면 좋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지가 많을 때 오히려 결정하는 걸 더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김밥 천국에 딱 갔어요. 그 메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메뉴들을 보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뭘 선택해야 되지? 난 뭘 먹어야 되지? 그때부터 고민이 굉장히 길어져요. 쓸데없는 선택지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을 때 이런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만족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오히려 가진 이 선택지를 줄이는 겁니다. 선택지를 줄이고 내가 가진 선택지에서 그 집중하는 요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선택지를 줄이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요런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칙 2번째는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는 겁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 마음의 순결함은 이 단 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실제 바라고 그것들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죠. 실제 뭐 그 양양에 가서 뭐 서핑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막 양양을 가고 싶어지죠. 그리고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막 드라이브하고 막 차 이야기를 하면 그 차를 갖고 싶고요. 아니면 누가 좋은 백을 사거나 누가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나도 갖고 싶어 하고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죠. 어디에서 누가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면 나도 가서 파티에 막 즐겨보고 싶고 술도 마셔보고 싶고 누가 해외여행을 했어요. 갑자기 뭐 동남아를 가거나 아니면 뭐 유럽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원하기 시작하죠. 진짜 원하는 것들이 아니고 남들이 다 하는 것들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다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시간적으로도 문제고 돈 쪽으로도 당연히 부족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나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이 빈 밑 빠진 독에 이제 물을 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이게 다 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르게, 이것과 다르게,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거기에만 마음을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훨씬 더 충만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제쳐놓고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이루는 것도 당연히 훨씬 더 쉬워지고요. 그리고 그걸 이뤄가는 과정에서도 내 정신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몰입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감이 커지는 겁니다. 그때의 행복감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했을 때, 한 가지만 바라고 그것들의 마음을 기울일 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코칭을 하면서 업을 찾는 과정들을 같이 이제 제 고객분들하고 같이 하는데요. 항상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좋아하는 것도 당연히 많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그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정신이 어지럽죠. 그리고 어차피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코칭을 통해서 단 한 가지를 찾습니다. 단 한 가지. 진짜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를 찾아요. 그 한 가지가 이제 도출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정신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득하기만 하고 마음은 심란하고 집중도 안 되고 결과도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그 한 가지를 딱 찾았어요. 진짜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를 찾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거기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재미있게도. 그래서 제가 코칭했던 분들이 보통 1회차보다 2회차, 3회차, 4회차로 갈수록 그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밝아지는 표정, 웃는 표정들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심각했다가 이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서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거 하나만 바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행복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은 타인을 위해 가진 것을 내놓고 포기할 때 행복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서 이 타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의 이 사회적인 관계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혼자서 산다고 생각을 한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밥 한 톨도 결국에는 어떤 농부가 정말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그 수확물이고요. 그 수확물을 누군가는 유통을 했고요. 그 유통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택배 기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받은 겁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가스를 제공하고 전기를 제공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기를 얻고 가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걸 조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사회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주는 도움이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소한 내가 일상에서 누리는 경험들이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잖아요. 출퇴근 시간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고 그때마다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막 이렇게 이제 짜증을 내는데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이 없으면 이 지하철을 이렇게 싸게 타고 갈 수가 없거든요.
보통 이제 서울이 이렇게 이제 지하철이 많고 교통이 아주 잘 돼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부분도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붐비는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짜증으로 나가왔는데 이 부분도 감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전환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감사할 걸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칙 네 번째는 단순하게 살기입니다. 이 절제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다룬다라고 하는데요. 사회학자인 벤바민 바버에 따르면 이 오늘날 소비 사회는 우리를 만족을 모르게 하는 어린아이처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이 때를 쓰듯 바라는 대신 이 정말 중요하고 단순한 것, 꼭 필요한 것만 원하는 태도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소비 지향적인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많은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소비를 일으키는 게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 매체들이 이걸 사라, 이걸 소비하라라고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게 되면 이런 소비적인 요소들에 그냥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무방비하게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깨어 있어야지만 그것들의 유혹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발짝 떨어져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요한 것인지, 정말 이게 내가 필요해서 이걸 살려고 하는 것인지를 꼭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훨씬 더 단순하지만 오히려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게 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냥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사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저도 그냥 뭐 TV에서 나오는 광고나 뭐 주변에 사람들이 뭐 쓰면은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막 사는 거죠. 뭐 명품이라고 사고, 뭐 좋아 보여서 그냥 사고, 예뻐 보여서 사고, 별로 필요도 없는데 필요한 거라고 자신을 그냥 몰아 세워서 사고. 자, 그런데 그걸 사놓고 다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한 이 통제력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게 되고 그 소비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사버리면 살 때마다의 그 만족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가져도 별로 그 감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잘 안 사다가 정말 필요한 거 딱 한 가지를 샀을 때 그때의 기분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비할 때에 조금 절제를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한 번씩 사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소비할 때 만족도가 커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 다섯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입니다. 미학적 관점에서 이 절제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도 이 단순미에서 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런 일상생활에서 거기 안에서 새로움을 찾고 거기 안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들이 되게 재미없고 어, 지루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자극이나 뭔가 유행, 요즘에 뭐 MZ 세대에서 뭐가 유행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를 항상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런 이벤트만을 쫓아다니면
평소에 우리의 생활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들이 돼버리거든요. 결국에 일상에서의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복감을 찾아간다라는 건데, 진짜 행복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의 느끼는 그 아주 사소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에서 만족하는 요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클럽에 가거나 파티를 하거나 뭐 어떤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러 다니거나 아니면 어딜 여행을 막 특별히 가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만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는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진짜 그냥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책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책 읽는 거 자체에서 만족감이 굉장히 컸고 그런 무언가를 막 소비하고 어디 파티에 가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그렇게 만족스러워하는 활동은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걸러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만 하게 되니까 훨씬 더 그 삶의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일이고, 뭐 그 특별한 일들도 아니에요. 그냥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던가 아니면 서점에서 책을 사서 그냥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이 원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매일 가지면서 그게 그냥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기쁨이다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상적인 부분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뭐 20대 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좀 그 뭔가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도 안 해보고, 그냥, 나는 뭐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조용하게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절제된 삶을 살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그냥 뭐 스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저도 이제 20대 때는 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봤고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에게는 뭐 맞지 않는다.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활동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 이제 당연히 20대 초반이시거나 뭐 진짜 젊은 분들에게는 그냥 경험을 많이 쌓아보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냥 무조건 다 절제하면서 사시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냥 경험하시면서 나중에 이 부분을 해보니까 이래서 절제가 필요하구나를 몸소 체험을 하시면 그때 진짜 이게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쌓아보셨고 놀 거 좀 놀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절제의 기술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난 그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이 조모라는 건데요. 조모, 조모가 뭐냐면 Joy of Missing Out이라는 건데요. 예전에 유행어 중에 포모라는 게 있어요. 포모. 포모라고 하는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죠. 보통 어떤 이제 뒤처지는 거, 유행에 뒤처지거나 무언가에 내가 그 섞이지 못하는 요런 놓칠까 봐,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식에서도 이런 거 막 다들 올라가고 막 그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남들은 다 부자 되는데 나만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래서 막 따라 사는 요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포모 그 용어를. 근데
요 유행어의 이제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모라는 거, Joy of Missing Out이라는 용어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 뒤처지는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오히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남들하고 다르게 사는 것,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게 가거나 남들하고 다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기라는 거죠. 그 단순한 삶을 즐기고 거기에 그냥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신만의 페이스대로 사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 막 이끌려서 쫓아가는 그런 삶은 항상 두렵고, 항상 불행하고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내 삶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 속도대로 내가 좀 느리더라도 나에게 맞게 가는 게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예,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매일 뒤처져요. 그래서 저도 뒤처지는 거라면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항상 늦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도 달리기도 굉장히 늦었어요. 맨날 꼴등했어요. 그래서 이 뒤처지는 분들의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래서 빨리 쫓아가고 싶고 그들을 쫓아가지 이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걸 많이 했었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냥 내 속도대로 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어, 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냥 내 색깔대로 살겠다. 그냥 내 속도대로 가겠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두들 여러분들 조모하시길 바라고요. 어,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